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한적하고 조용한 삶을 원해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 마을은 매우 작아 주민들이 서로를 거의 다 아는 정도였고, 그래서 민수도 금세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은 달빛, 미로라 불리는 숲에 얽힌 이야기였다. 마을은 한쪽에 큰 숲이 있었고, 그 숲은 달빛 미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달빛 미로는 낮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지만 밤만 되면 길을 잃기 쉽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밤에 들어갔다가 혼란을 겪고 돌아온 적이 있었으며, 일부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민수는 이러한 전설에 흥미를 느꼈고,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가을 밤, 민수는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손전등과 지도, 그리고 무전기를 챙겨 숲으로 들어갔다.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이 길을 찾았고, 달이 밝게 빛나 그의 길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숲 깊숙이 들어가자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달은 구름 뒤편으로 사라져 빛이 약해졌고, 숲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혼란에 빠졌지만 가지고 온 지도를 믿으며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뭔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전등을 켜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번에는 그의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소름이 돋아 재빨리 뒤돌아봤다. 그러나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겁에 질린 민수는 급히 길을 찾으려 했지만 점점 더 숲은 미로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몇 미터 앞에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하나 보였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민수는 혹시 다른 마을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으나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는 천천히 민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무전기에서 지지직대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을의 노인 이장님의 목소리였다. 민수야, 거기서 나와야 해. 저건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세계의 것들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선명했고 마치 민수 곁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이 목소리에 이끌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끊임없이 후들후들거리는 다리를 놀리며 길을 나왔다. 그러자 놀랍게도 숲은 다시 평온해졌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의 경계에 도달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민수는 다시는 달빛 미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있었다는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저 숲에 대한 경고가 사실임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 그 경험을 되새기며 영원히 기억 속에 묻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수가 달빛 미로에서 본 형체는 꿈속에서 그를 종종 찾아왔다. 그의 잠결을 괴롭히며 매번 그를 숲으로 불러들이는 그 형체. 민수는 이제 달빛 미로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전설의 일부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신비의 숲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이 있었다. 이곳은 평범한 숲처럼 보였으나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선 기이한 이야기가 돌곤 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저 낭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청년이 신비의 숲을 탐험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고 그는 젊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다. 민호는 마을에 방학 동안 머무르며 그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민호는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는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나올 수 없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숲속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더욱이 숲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아 아무리 걸어도 자기가 걷고 있는지 모를 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민호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흥미가 생겼고 드디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벽녘에 일어나 등산 장비를 챙기고 숲으로 향했다. 숲 입구는 생각보다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숲 안으로 발걸음을 들이니 이상하게도 주변이 지극히 조용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숲속을 좀 더 깊이 들어가자 갑작스러운 오한이 몰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는 듯한 느낌에 뒤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민호는 자꾸만 등을 간지럽히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 한가운데서 고목한 그루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나무 주변은 다른 나무들과 다르게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미로처럼 길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민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길로 들어섰다. 길을 걷던 민호는 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강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발걸음도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민호는 귀가 먹먹해지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민호야.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들었다. 놀란 마음을 감추며 민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발끝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허연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는 빠른 속도로 그를 감싸더니 시야를 막아버렸다. 민호는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길을 잃고 헤맸다. 몇 시간을 헤매던 끝에 그는 다시 그 고목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시간은 멈춘 듯하고 세상은 고요했다. 그러다 갑자기 고목 뒤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온몸의 소름이 돋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없었으나 민호는 명확히 그것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온 민호는 허겁지겁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른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고 길은 계속해서 변하는 듯했다. 계속 걷고 또 걸었지만 숲은 끝날 기색이 없었다. 마치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지쳤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중에 눈을 떴을 때 민호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걱정스럽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숲을 빠져나온 경위를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그 고목과 웃음소리 그리고 그 냉기 어린 기분만은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민호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신비의 숲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날의 경험을 농담 삼아 얘기하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 숲이 여전히 무서운 장소로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 숲에 대해 딱히 질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신비의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전히 기이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다리며 세 번째 이야기 윤서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주말 늦은 밤에 혼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찜찜했다. 날씨도 흐리고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했고 지하철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휴대전화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 고개를 돌렸다. 맞은편 좌석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윤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커다랗고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윤서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심장이 덜컹 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우연히 마주쳤겠지. 자신을 그렇게 다독이며 다음 역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지하철이 멈추는 순간 그 여자는 어느새 윤서에게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가까이 와서 윤서의 귀에 속삭였다. 너 조심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싸한 느낌이 들었다. 윤서는 황급히 지하철에서 내렸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내리지 않고 윤서를 바라보며 지하철 안에 그대로 서 있었다. 기분 나쁜 기억을 잊으려 노력하며 윤서는 기숙사로 향했다. 하지만 기숙사 방에 도착했을 때 정체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어렴풋이 잠이 든 윤서는 꿈을 꾸었다. 그는 그 기차역에 다시 서 있었고 그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 방향을 따라가니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끝없는 터널 속에서 끈질긴 속삭임이 계속 들렸다. 너 조심해. 너 조심해. 윤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로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를 들이마셨다. 다음 며칠 동안 윤서는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항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 가도 캠퍼스 어딜 가도 그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윤서는 다시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그 여자가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역시 예상대로 그녀는 지하철 안 구석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가오지 않았고 멀찍이서 윤서를 지켜보고 있었다. 윤서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지만 어느덧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가득 찬 상태로 몇 주가 흘렀다. 결국 윤서는 이 이상한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 민수는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혹시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 알아? 그 터널에 사람이 죽은 사건. 민수의 말에 윤서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수는 윤서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터널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중 한 명의 여자 학생이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여자는 윤서가 본 여자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 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하철 터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과거 기사,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그 학생의 실종, 기록 모두를 조사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터널에 가게 된 어느 날 밤 윤서는 문득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터널 입구에 서서 그녀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터널은 고요했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곳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해진 물건 속 실종된 여대생의 행방을 알리는 단서가 있었다. 그 순간 윤서는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고 윤서를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이후 윤서는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맞이했다. 더 이상 그녀의 시선을 느끼지 않았다. 윤서는 그녀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비밀을 밝혀내어 그녀가 쉬도록 돕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후로 그는 사람들에게 그날 밤에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경고하곤 했다. 자신의 기분이 예민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때로는 그것이 타인의 구원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며